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교육기관의 기관별 특성과 진로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학부 튜터 홍현민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어떤 곳이 있으며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녁 7시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하셨나요? 네. 퇴근하셨습니까? 왜 지금 이 방송,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한국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듣고 계십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를 잘하면 모두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어 선생님. 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국어 성적이 좋았습니까? 다른 과목보다 국어를 잘하셨습니까? 네, 국어 성적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까? 네, 국어를 가르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내가 국어 성적도 좋았고 국어도 가르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보통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까지 생각할 정도로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많은 인생 동안, 긴 인생 동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사회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퇴직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다른 말로 우리는 한국어 교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교원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학생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국어 교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십니까?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외국인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면 모두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써 있어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어 교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한국어 교원이 되는 순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를 보게 됩니다. 채용 공고는 한국어 교원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세 번째 단계, 서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서류 통과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내가 낸 지원서를 보고 이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교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시범 강의가 있습니다.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와주세요. 서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연락을 받고 우리는 시범 강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시범 강의의 주제는 다양한데 대부분 문법을 주제로 시범 강의, 즉 시강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은 면접 장소에 대기를 해서 시범 강의를 하고 그리고 면접관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 교육기관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섯 번째, 시범 강의도 마치고 면접을 끝나게 되면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그 해당 기관에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어 교원이 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채용 공고를 보고 그 해당 교육기관에 지원서를 넣습니다. 지원서는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해당 증명서. 이때 증명서는 여러분 경력 증명서를 말합니다.
자, 지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류 통과 과정을 거치고 서류를 통과한 사람이 시범, 강의, 즉 시강을 하게 됩니다. 면접,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 채용이 됩니다. 이런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졸업 전에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지, 한국에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가 있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어학당, 그리고 비영리 단체도 있으며 사설 학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나에게 맞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국어 교육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채용 공고. 자, 다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범 강의, 면접, 자, 그리고 기타. 이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에 들어갑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A 대학교, B 대학교, 이런 대학교마다 한국어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언어 교육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학생들은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시, 군구에 모두 다 있으며 지방에는 필수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 학교. 이곳은 중도 입국 청소년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부모님과 같이 이주한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네 번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다음, 교외센터. 자, 여러분이 가까운 집 근처 가까운 센터를 보면 글로벌 센터, 빌드 센터, 이런 센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한국어 학원. 이곳은 사설 학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6가지 교육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주로 경험한 곳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명을 요청하셔도 대답을 하기에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학교 어학당, 한국어 교육센터, 언어교육원을 말합니다. 이곳은 한국어 과정 수료, 보통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한국어 1급이 제일 낮은 기초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6급이 제일 높은 단계입니다. 이런 한국어 과정 수료 후 공부를 마친 후에 해당 대학교,
A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은 보통 A대학교에 가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A대학교 어학당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정규 과정이 있고 특별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은 1급에서 6급까지가 정규 과정이고, 특별 과정은 정규 과정과 별도로 예를 들어서 토픽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수업, 또는 어떤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수업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과정이 특별 과정은 3주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정규 과정은 10주 수업입니다. 10주 수업이고 200시간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 어학당에서 수업 시간 10주가 200시간이고, 그럼 1주는 20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는데 200시간을 수업을 하니까 하루 수업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일주일 수업 시간은 4 곱하기 5일이니까 20일입니다. 20시간 시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200시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수강료는 당연히 유료겠죠? 자, 수강료 유료 부분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수강료가 같지 않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1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다음 이 대학교 어학당에서 수업하는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한국어 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많아서 제가 서울대 한국어 교재를 사진에 첨부했습니다. 자, 여기 1A라고 보이시는 거 보이죠? 이거는 1급입니다. 1급. A라는 거는 보통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B는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과정입니다. 학교마다 사용한 교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수업하고 싶은 대학교 어학당이 있다면 그 대학교 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볼 때 그 해당 교육기관의 교재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시범 강의를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교육기관의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로 시강 자료를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 교육입니다. 수업은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수업이 있고, 중간에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보통 1학기를 1월에 개강을 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3월에 개강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2학기를 6월에 개강하는 곳도 있고 7월, 8월에 개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의 그 상황 일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싶다면 집 근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가서 언제 개강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홈페이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프로그램 일정 공지사항을 보면은 언제 개강을 할 수 있는지 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수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아닙니다. 1급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 사용한 용어로 쓸게요. 1단계. 1단계라는 것이 1급입니다. 1급. 1급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수업이 될 수도 있고, 2단계. 2급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2시간, 수요일에 2시간 이렇게 수업을 해서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학생들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들이고, 여기서 수업할 수 있는 한국어 교원들의 선생님 성별도 여선생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보면 홈페이지는 다누리입니다. 다누리에 들어가시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센터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싶다,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다, 그럼 다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지역별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센터 채용 공고가 다누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도 채용 기간 나와 있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직원 모집도 있고, 이중언어 강사 모집도 있고, 한국어 교사 모집도 채용 공고는 여기 다누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볼게요. 예전에는 교재가 이 교재가 아니었고, 결혼 여성과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교재를 보시면 즐거운 한국어, 정확한 한국어 이런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개편된 교재입니다. 다음, 다문화 학교. 대상은 중도 입구 청소년입니다. 초, 중, 고 학생들. 자, 중도 입구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할까요? 한국어가 서툽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돕는 적응 교육을 합니다. 1학기, 2학기가 있고, 정규 교과과정, 특별 교과정이 있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자, 다문화 학교의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표준 한국어 교재를 쓰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사용할 수 있는 이 표준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수업하고 싶어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무엇인지 그 정도는 기본을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재는 다 국립국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이분들은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휴일인데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일요일에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오전, 오후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잘해야 되겠죠? 수업을 보겠습니다. 자, 수업은 1학기, 2학기로 나뉘는데 1학기 수업은 1월 또는 2월에
개강을 하고 2학기 수업은 7월 또는 8월에 개강을 합니다. 1학기 개강하기 전에 여러분 한국어 실력 알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하고 2학기 개강하기 전에 한국어 실력 알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경되는 기간도 방학 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공단 옆에 있기도 하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수업을 일주, 보통 일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2시간 수업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강사비는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교재를 보겠습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 저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2015년부터 한국어 수업을 몇 군데 해봤는데 제가 사용했던 교재는 이 중에 한 권 있습니다. 이런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교육기관에서 지정해주는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 생활할 때 필요한 용어들, 어휘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수업하고 대학교 어학당 수업하고 사용한 어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회사, 출근, 휴가를 씁니다. 하지만 대학교 어학당은 방학, 출석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겠죠. 여러분이 수업하실 때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하고 대학교 어학당하고 결혼 이민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외 센터. 보통 그 지자체별로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한 센터명을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센터명을 그 외 센터라고 해놓았는데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1학기, 2학기가 되어 있고 수업이 한 번 90분 수업 또는 2시간 수업입니다. 자, 여기에도 한국어 1급부터 6급까지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시간이 있지만 1급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화요일, 목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급 수업을 듣고 싶다. 월요일, 수요일에만 학생들이 옵니다. 수업 시간은 90분. 여러분 90분 수업할 때는 쉬는 시간 없습니다. 자, 수강료는 이 센터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은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수업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참 많지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한국어 학원. 자, 이곳은 사설 학원입니다. 사설 학원.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는 학생들의 수강료가 무료였지만 여기서는 수강료가 유료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내가 원하는 수업 시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수업 방식, 나는 단체 수업 원한다, 나는 개인 수업 원한다,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평일 수업도 있고 주말 수업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사설학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채용 공고. 내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언제 채용 공고가 나는지, 나는 이곳에 지원할 자격이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은 채용하는 시기일까요? 채용 공고 어디에 올라옵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자, 채용 시기. 학기별로 채용합니다. 1학기, 2학기 수업이 있고 또는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수업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대학교 어학당입니다. 그리고 다른 센터는 보통 1학기, 2학기 이렇게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학기별로만 채용을 하나요? 아니요. 상시 채용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상시 채용이 뜰까요? 기존에 근무하던 선생님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직을 했을 때 그 자리 결혼이 생기겠죠? 그때 여러분은 상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시 채용 공고는 어디에 나느냐?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근무하는 선생님, 근무 중인 선생님을 통해서 정보, 중요해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채용 공고 나는 곳, 해당 기관 홈페이지, 그리고 구인 홈페이지. 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업하고 싶다 그러면 다누리 보시거나 아니면 그 해당 지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일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인 홈페이지, 사람인, 자코리아, 땡땡땡 이런 홈페이지들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많은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원봉사 홈페이지에도 채용 공고가 뜹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왜 힘들게 공부했는데 자원봉사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비싼 등록금 주고 공부했는데 자원봉사 해야 되나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봉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원봉사 1년 하고 정식 강사가 되었습니다.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홈페이지 이런 곳들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채용 공고 보고 지원해야 되죠? 자, 지원할 때 중요한 거 학력.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학교 좋은 학교 나왔어요? 나쁜 학교 나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원 졸업했어요? 대학원이면 석사예요? 박사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학력. 자, 전공. 자, 한국어 교원 되고 싶으면 전공이 뭐예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죠. 또는 전공을 국어 국문 전공, 인문사회 전공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경력.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은 경력이 없지만 경력은 쌓으면 되는 거고, 자, 경력. 이 경력 부분에 여러분이 자원봉사한 거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어 교육과 유사한 경력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어 교육 전공하기 전에 경력들, 한국어 교육과 연관되는 경력들 적으시면 좋고, 자, 이제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자, 해당 채용 공고문 보면 첨부 파일 있죠? 뭐뭐뭐뭐뭐 넣으세요, 이거. 교원 자격증, 또 뭐 있어요?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 자격증 사본 여러분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 능력 자격증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첨부 파일에서 보내고 나서 내가 제대로 제출했는지,
여러분, 교환을 첨부 파일에서 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환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 방법, 접수 마감일 지켜서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력서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이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 만약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꼭 이 양식을 써서 지원하셔야 되고, 양식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쓰기 편한 이력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유 양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력서에다 넣는 내용, 물론 한국 교육 경력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자,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문장 써요.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이때도 양식이 있는 곳이 있고 내가 원하는 자유양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양식이 있는 곳은 꼭 기관에서 요구한 양식에 쓰셔야 되고요. 자, 자기소개서 내용이 면접관, 호감 줄 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면접관이 면접 때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 내가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호감 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한국어 교원에 맞게끔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여러분이 대학교 어학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기소개서 쓰시면 안 되겠죠. 해당 교육기관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첨부 파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 여부, 마감 시간에 맞게 제출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18일 마감인데 내가 이 채용 공고를 5월 19일에 봤어요. 채용 공고.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교육기관에 꼭 들어가서 수업하고 싶은데 마감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로 물어보세요. 마감됐습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마감이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력서, 자기소개서 넣어서 지원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지원서 넣어서 지원하셨고 1차 서류 통과하셨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1차 서류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세요. 연락이 오면은 여러분이 시강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시강 준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가 교환입니다. 교환 작성 하고, 자, 이 교환 작성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서 시강 주제를 줍니다. 주제. 무엇에 대해서 시강하세요, 준비하세요, 시강 주제를 주니까 이 주제에 맞게 교환 작성을 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자, 면접 시 질문. 자, 시강 진행 방법, 주제. 예를 들어서 문법 는대로에 대해서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도입부터 제시 설명, 연습 단계 끝나고 마무리까지 만드실 수 있죠? 자, 이거 가지고 문법 교환 만듭니다.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시범 강의 시강하러 가면 칠판 또는
컴퓨터. 자, 이때 컴퓨터는 여러분 뭐 프로젝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터 가지고 시범 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교환이 모두 5쪽을 만들었으면 이 5쪽 모두 시범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5분 이내로 시강을 하게 됩니다. 면접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5쪽 모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강할 때 그 면접관이 뭐 도입 부분 하세요라든지 문법 부분 하세요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수업 잘하는 교사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시강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시강할 때 나 혼자 들어가서 시강하는 거가 아니고 면접관이 있어요. 면접관. 보통 2명 또는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에는 면접관에 또 학생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표정 보면서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피곤한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반응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접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시강 준비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면접시 질문. 시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면접 봅니다. 면접. 이때 내가 준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이 면접을 봅니다. 보통 자기소개 하시오. 그럼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런 소개하는 거가 아니고 내가 한국어 교원으로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했으며 내가 앞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수업할 수 있는지, 나는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 부분 강조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할 때 보통 한 3분 정도? 3분 또는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 강사 홍현민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해당 기관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들 많이 묻는 게 장점, 지원자 장점을 말하시오, 단점을 말하시오. 자, 이때 장점, 단점은 한국어 수업 시 내가 지금까지 한국어 수업을 할 때 겪었던 어려운 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나는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다. 이런 성공담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질문을 예상외로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수업한 곳에서 어떤 힘든 점이 있었으며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니까 준비하셔야 되고요. 뭐 기타는 그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수업했던 경력기관, 교육기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선생님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해당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교재,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재 준비 꼭 하셔야 되고 이 교재에 맞는 내용들, 교환이 있습니다. 교사용 지침서. 교사용 지침서나 교환이 있는 교육기관도 있고 없는 교육기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수업 준비하실 거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죠. 참고할 수 있는 교재들, 교육자료들 유튜브에도 있고 서점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곳에서 수업할 수 있는지 수업 환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곳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0단계부터 4단계가 한국어 수업입니다.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 수업은 5단계 수업입니다. 자, 0단계는 기초는 아야, 어여, 그느드르. 1단계 초급일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교재가 무엇인지 보고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자, 교재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주는 곳도 있고 교사가 직접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 환경 볼게요. 수업 환경은 교실입니다. 교실. 한 반에 10명 이내의 소규모도 있고 30명 이상도 있습니다. 대학교 어학당에서는 보통 한 교실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반 센터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30명 이상인 경우는 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40명 이상 수업한 적 있습니다. 마이크 있는 곳도 있고 마이크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자, 수업할 때 교재, 부교재는 책 말고 문제지, 활동지. 활동지는 짝하고 하는 거, 프로젝터, 카드. 이때 카드는 여러분 신용카드 아니고 어휘카드, 그리고 문형, 문법 이런 카드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카드. 그린카드 초급 때 많이 사용하시고요. 컴퓨터, 카세트, 라디오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은 50분 수업 후 10분 쉬기. 보통 1시간 수업을 하면 50분은 수업을 하고 10분은 쉽니다. 자, 또는 쉬는 시간 없이 90분 수업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판서만 가지고 수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화상 수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수업 어떻게 수업하는지 알고 다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하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거, 한국어 교육 기관하고 다른 곳도 있고 같은 곳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자, 2급 자격증 받았어요. 2급 위에 1급 있어요. 1급. 1급 자격증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수업하면 되죠. 그런데 어디에서 수업해야 돼요?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력 인정 기관 아닌 곳에서 수업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1급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은 경력 인정 기관에서 수업을 한 것만 됩니다. 자, 한국어 수업만 됩니다. 한국 문화 수업 안 됩니다. 자, 이때 자원봉사한 것도 경력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원봉사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무급 자원봉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자원봉사 시간이 꽤 되는데 이 자원봉사 시간은 쌓이면 저금하는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 1365, VMS 봉사기간 주는 곳이 경력인정기관 모두는 아닙니다. 자, 네 번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했다고 경력증명서 발급해주죠. 그러면 경력증명서 발급받았으니까 경력 인정되느냐? 아닙니다.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의 경력증명서 발급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가 한국어 교육 기관이 있으면 이 기관 안에 A, B가 있다면 이 A가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인 것이다. 기관. 저 같은 경우는 경력 인정 기관에서도 수업을 했고 경력 인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목록. 자, 이 목록은 여러분이
국립국어원 가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목록에 없더라도, 아직 국립국어원 목록에 명단이 없더라도 경력 인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경력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예요. 말 빠른가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여러분이 자격증 없을 때 경력 인정 기관에서 수업 열심히 해도 이거 시간 안 됩니다. 2급 자격증 취득 후에 경력 인정 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자, 2000시간 이상 해야지 1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거 뭘까요? 자격증 취득하고 1년에 400시간 해서 5년 하면 2000시간 되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거나 졸업 전에 취업을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경력기관에 찾아가도 경력기관 가더라도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1년에 400시간 수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1년에 100시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볼게요. 이제 대학교 어학당,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사설학원, 다문학교, 그리고 여러 센터들, 비영리 단체들, 또 뭐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고 개인 과외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자, 볼게요. 선택하는 방법. 자, 자원봉사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무급이 있고 무급 100%, 교통비 주는 곳이 있고 뭐 시간당 10,000원 주는 곳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원봉사 본질을 생각하시고 수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개인과외, 1대1로 수업할 수도 있고 그룹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만 찾아다니면서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사통 수업만 하겠다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통도 화상 수업 하지요, 여러분. 다음 해외. 자, 국내보다는 넓은 해외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수업한 곳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특강은 국내 위주로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해외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국내에서 하신 다음에 해외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길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 A가 좋다, B가 좋다 그래도 내가 Z가 좋으면 Z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취업 준비.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한국어 교원 될 수 있을까요?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재학 중에. 재학 중은 아직 자격증이 없습니다. 요즘은 무급 자원봉사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반면에 가장 마음의 부담이 적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 바르는 한국어 학습 멘토 봉사대가 있습니다. 지금 멘토 13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멘토 봉사대에서 활동,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 이거는 여러분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력서에 적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국어 교원의 자원봉사. 여러분 집 근처에 한국어 교실 많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큰 곳, 화려한 곳 찾을 수 있지만은 집 근처 작은 소규모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소규모의 한국어 교실에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업 방식, 내가 시도하고 싶어하는 교육 방식 마음껏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 하실 때 여러분 1365나 VMS 자원봉사 시간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 하신 것도 여러분 경력 인정 기간 아니더라도 경력 증명서 꼭 써주세요 말하고 시작하십시오. 자, 교육기관의 보조교사. 자, 이때 보조는 수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직접 안 합니다. 수업하는 여기 선생님 있죠? 선생님 있고 여기 학생들 있으면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보조교사예요. 보조교사. 보조교사는 숙제 검사, 프린트 이런 거 하지만은 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옆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이왕 보조교사로 들어갈 때 자원봉사로 들어갈 텐데 수업 잘하는 선생님 보조교사로 들어가셔서 수업 잘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설명할 때 도입 어떻게 시작하는지, 학생들 상대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잘 보고 옆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수업을 못하는 교사일지라도 그 선생님이 그 교육기관에서 수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방법 안 좋다는 거, 학생들 반응 안 좋더라도 그거 보고 배우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수업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꼭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교사용 지침서.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들어가면 교사용 지침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공부하세요. 교사가 어떻게 말하는지 교사말 다 써 있어요. 공부하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하냐? 재학 중일 때,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거 다 돈이 안 드네요, 여러분. 돈 안 들어요. 할 수 있죠? 다음, 이제 졸업했어요. 이제 마음이 조금 급해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자격증이 안 나왔어요. 조금 안심이에요. 자, 그럼 이때 뭐 합니까, 여러분? 교환 작성하셔야죠. 학교 다닐 때 교환 잘 배웠을 거예요. 한국 교육 실습 시간에 교환 작성하는 거 배웠고 모의 수업도 했고 많이 공부했어요. 이제 교환 작성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쓰십시오. 쓰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적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해당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취업하셔야 돼요. 구직 활동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졸업했으니까. 학생 아니에요. 자격증은 안 나왔지만 졸업한 학생이니까 취업, 구직 활동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뭐 중요해요? 정보. 이 정보 아주 중요해요.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뽑는지, 이 정보망. 자, 정보망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선배 있죠?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선배들은 여러분 앞서가지고 앞에 활동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어때요? 뭐가 좋아요? 면접 볼 때 무슨 말 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학 중일 때 선배들을 많이 만나셔서
정보망을 구축해 놓으세요. 밥 사주고 커피 안 사줘도 됩니다, 여러분. 선배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면 정보망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자격증 나왔어요. 졸업도 했고 자격증도 나왔어요.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집에서 언제 취업해? 왜 아직도 놀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불안해요. 왜? 이제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디에 취업할 수 있어요? 열심히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이미 선생님들이 모두 있고 나는 강사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급 자원봉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돈을 조금 받아도 나는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취업이 하셔야 되고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 아니면 안 돼요. 공짜 수업은 못 해요. 나는 전문가예요. 그러신 분들은 천천히 취업하시면 됩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 선택입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정보, 최신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옛날에는 1년 전에는 6개월 전에는 이런 거 안 되고요. 최신 언제? 한 학기 전, 최소한 한 학기 전 또는 한 달 전, 지금. 자, 이 최신 정보 인터넷에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우리 선배가 누가 수업하고 있는지, 누가 수업을 했는지 알고 이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그럼 면접관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이제 모의 수업, 가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예상 면접 그 질문들 많이 있어요. 대답하기 연습. 면접 볼 때 1대1 면접도 있지만 여러 명 같이 앉아서 면접 보는 게 있어요. 그럼 A가 하는 말, B가 하는 말, C가 하는 말 모두 다르죠. 그럼 면접관이 앉아서 비교합니다. 비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발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면접 준비할 때 절대로 겸손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취업을 했는데 자원봉사자예요. 정식 강사가 모두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셔서 해당 교육기관에 결혼이 생겼을 때 이때는 정식 강사로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원봉사를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로 시작한 곳에서 한국 강사 모집했을 때 정식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 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수업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시면 그쪽 관리자 눈에 예쁘게 보일 거예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자원봉사 하실 때 열심히 수업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취업 후 축하해요.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하고 집에 오고 수업하고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은 너무 단조롭죠.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 자, 이 목표가 뭘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해외에 갈 것이다. 해외 어느 기관에 꼭 들어가고 싶다. 라든지 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뭐 토픽 전문 강사, 사통 전문 강사, 중도 입국 학생 전문 강사, 뭐 자모 수업 전문 강사,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목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목표를 꼭 세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1급 자격증, 이게 목표예요. 1급 자격증. 자, 이제 수업 준비하실 때 몸이 아파요, 수업 준비하기 싫어요, 바빠요, 다른 일 많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업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업 준비 조금 했어요, 수업 준비 제대로 안 했어요, 누가 알아요? 한국말 잘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이 금방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왜 저러지? 선생님이 버벅대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 표정을 보면은 내가 수업 준비 잘했는지, 내가 수업 잘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이게 여러분이 수업을 잘하는 강사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 존중.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한국말을 못해도 존중하는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동료 교원들, 동료 강사들, 그리고 이때 관리자는 여러분이 수업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담당자예요. 한국어 교육 담당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도 잘하고 학생들과 사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동료 강사와 사이가 안 좋아요. 관리자가 나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수업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셔야 되고요. 다음, 건강관리. 우리는 몸이 재산이에요. 특히 목. 또 뭐가 재산이에요? 눈. 학생이 이에로로 쓰는지 이예로 쓰는지 모르고, 학생이 쓰는 글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보려면 눈이 좋아요, 눈이. 그리고 목. 우리는 정확한 발음으로 학생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이 될 거니까 목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다리도 튼튼해야 돼요. 오랫동안 서서 수업합니다, 여러분. 다리 튼튼해야 되고, 자, 판사하고 싶어요. 팔도 튼튼해, 팔도. 그러니까 우리는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취업 후에 목표 설정하시고 수업 준비 잘 하시고 학생들하고 잘 지내고 동료 교원들 관리자와 잘 지내고 건강 관리 잘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100점 한국어 교원이 되시는 건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일단 목표 꼭, 여러분이 한국어 선생님 돼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이 길이 과연 나의 길일까? 이럴 때 나를 꽉 잡아줄 수 있는 목표, 이거를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관리 기본적으로 꼭 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일을 하는가? 돈도 잘 못 벌고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수업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하는 말 나도 잘 모르겠고 학생들은 멍하게 쳐다보고. 자, 왜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납니다. 한국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 나라들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모두 똑같아요? 아니요, 모두 달라요.
즐겁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보람도 있습니다. 아, 어, 오, 우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한국어로 말을 합니다. 왠지 뿌듯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학생이 틀린 글자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자, 우리 반 학생은 선생님을 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적지만 제 눈엔 예뻐 보여요. 자, 보람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 후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한국어 선생님 교원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퇴직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다양한 활동 하실 수 있고요. 성취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성취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생활할 때 한국어 선생님으로 생활하면 즐거움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삶도 풍요로워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있지만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즐거움,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하면 아주 즐겁고 또 성취감,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 과목도 이수를 하고 모의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력서도 내고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텐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어 교원이 인기 있는 직업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한국어 교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업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 느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천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많은 준비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씩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배가 없어서 정보가 없었지만은 제 뒤에 들어온 많은 후배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망들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조금은 편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서 학습 멘토 봉사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바른한국어 학습 멘토 봉사대는 2014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은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이고 1대1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과외와 비슷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에는 바른한국어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학생이 원하는 학생이 말하기 수업을 하고 싶다, 토픽 수업을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쓰기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과 같이 학생을 위한 또 교사를 위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급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재학 중에 한국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신 분들에게는 학교에서 한국어 다문학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업할 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바른한국어 멘토 활동만으로 가지고 코이카 단어로 선발된 사례도 있고 멘토였던 분들이 세종학당이나 한국어 교육경력인정기관에 취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교원상이 있어요. 그 한국어 교원 원하는 그 교육기관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최신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면접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수업 준비도 하시고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시도를 해보시고 많은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걸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급 자격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제가 한국어 교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국어 수업을 했다는 그 결과물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급 자격증 취득을 한 후에 더 나은 단계,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1시간 한국어 수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수업 시간을 한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3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책들을 모두 다 보고요. 또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교환을 짭니다. 그 수업 준비를 할 때 어휘 카드를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림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수업을 위해서 3시간 또는 많게는 5시간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활동지라든지 연습지 준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한국 교사로서 외국어 실력은 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는 그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가르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이 중정도는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컴퓨터 실력은 여러분 이메일 다 보내실 줄 아시죠? 그리고 사이버대학교 수업 들으실 줄 알 거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작성법,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상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실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 왜 이곳에 지원을 했는지, 지원하게 된 동기를 질문을 받았고, 한국어 수업 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보람이 있었던 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어 바른 한국어 학습 멘토 봉사대는 완전 무급 봉사입니다. 네. 무급 봉사이지만 여러분이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 바른 한국어 멘토 봉사대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업 방식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항공비, 숙박비, 이 부분은 제가 국내파라서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른 한국어 학습 멘토 봉사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이상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